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이처셀이 8월 14일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실적 수치들을 보면서 특이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 특히 앞으로의 지난번에 수순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은 더 자세한 수순, 요 말씀을 드리고 주가 전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도 물론 점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승부주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네이처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과 여하튼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이 텔방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와 사인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 네이처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이 우리가 실적입니다. 혹시 실적에서 특이한 게 발생하지 않았나?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어요. 연결이죠. 연결 보면은 이제 매출이 이제 수익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작년 반기하고 대비해서 금년 반기 비슷합니다. 그죠? 102억 정도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은 이번에 2분기에 7억 정도 발생을 해서 20억 정도 손실이 났죠? 작년 반기에도 한 20억 정도. 거의 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을 보면은 17억 마이너스, 작년 동기에 19억 마이너스, 비슷합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금년 2분기만 봐도 비슷하고요. 작년하고 아주 유사한 정도,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 매출이 대개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주로 배지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네. 일단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 총계를 변화가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또 비슷합니다. 작년 동기하고 대비해서 6, 629억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 연말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그죠?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킹을 하는데 167억에서 212억 정도로 약간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유동자산이 좀 늘었죠. 288억에서 399억. 비교적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유동부채가 좀 늘었죠. 유동부채가 87억에서 226억으로 부채 비율은 조금 늘었어요. 네. 그게 이제 특이한 정도의 상황이고 감사 보고서에서 이제 감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부분은 한번 체킹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네, 요걸 보니까 핵심 감사 사항으로 배치 매출 표시, 발생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중요하다고 본 거죠. 네, 왜냐하면 배치 매출이 연결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배치 매출을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점검을 주로 핵심 감사사항으로 이제 한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별다른 마이너스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마이너스 사실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된 거죠. 예, 그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좀 봤더니 뭐 영업 손실이 크게 감소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들은 없고 일단 특이한 하자는 없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부채 비율이 약간 높아진 정도, 그 정도입니다. 의미 있을 정도의 수치는 아니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실적이라면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 지났죠. 그리고 실적 발표 지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불확실한 부분의 파도는 넘었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급이나 차트를 보면 이제 조금 늘어졌죠. 조금 늘어지는 모습이 좀 아쉽고 이제 거래가 좀 이렇게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밋밋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외인들이 6천주 들어왔고 프로그램이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2만 6천 주 정도 프로그램 순매도가 약간 나온 정도. 뭐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차장고는 조금 늘었네요. 조금. 뭐 거의 의미 없고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 공매도 잔고는 한 6만 주 정도 감소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크게 변화가 최근에는 좀 없어요. 그런 정도 움직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실적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고 그다지 그렇게 크게 그 부담은 없어요. 근데 강렬한 게 없죠. 강렬한 게 없습니다. 그 강렬한 거는요. 이제는 실적 발표 끝나고 뭐 옵션 만기 지나고 선물 옵션 만기 지났기 때문에 네이처셀의 프리비엘A 미팅 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개괄적인 프리비엘A 미팅의 수순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비엘A 미팅 요청을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날짜 통보하는 게 한 8월 20일 전후 뭐 요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광복절 지나고 이제 그 주에 요 날짜가 통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 통보가 되면 승인을 하고 통보를 하면서 브리킹 패키지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브리킹 패키지를 뭐 제출했다 막 이러면서 이것이 또 이제 주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긴 돼요. 그리고 미팅 날짜를 통보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면은 이것도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전 코멘트 전달하고 미팅 진행하고 회의록을 수령해서 BLA 제출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수순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 8월 20일 경이 이제 키포인트 날짜가 되겠고 브리킹 패키지 제출하였다는 건이 일단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나올 수 있는 수순의 모멘텀은 있습니다. 다만 미팅 전 랠리를 하는데 랠리가 조금 둔했어요. 근데 광복절 지나고 나서 이거 뭐 가속도로 위쪽으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는 밋밋했지만 미팅 날짜 건이 이제 다가옴에 따라서 랠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적 발표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수급이 좀 힘있게 움직이는지 외인 동향, 품에도 공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 점검을 수시로 실시간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소통을 하겠습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승부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승부주는요, 여러분.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 자, 피로감 있는 이미 급등을 한 기술주 섹터를 배제한 섹터에서 제가 골랐어요.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술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사실 그 적합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한 종목, 이런 종목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기술주가 아닌 비기술주 섹터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승부가 더 쉬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 전체가 투기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쪽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여러분.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시총은 1조에서 한 3조 정도, 1조에서 3조 정도의 종목입니다. 저가권 그 투기 목적의 그런 종목 일단 선정을 하지 않고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투기 아닌 투자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주가는 10에서 25만 원 정도 사이고요. 과감한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도 못할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말씀 안 드리고요. 2달 정도를 한 50% 정도 목표로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목표가 아니고 현실적인 목표가 가능한 50% 정도 목표가를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종목의 특징은 실적 발표 시즌 아닙니까? 실적의 최강점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를테면 네, 요런 종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쭉 제가 일단 뭐 가려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만은 2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50%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큼지막한 종목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50% 순증하는 종목이에요.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려 그 35% 내지 70% 범위 내에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에요. 자, 이런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는 이런 식이죠. 최근에 두어 달간 흔들었다가 새롭게 시세를 내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2달여간 물량 소화 이후에 새 영역을 진입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고 월봉 차트도 비슷합니다. 그죠? 4개월간의 준비 작업 이후에 분출하기 바로 직전에 선도주자. 그 섹터의 선도주자. 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외인 기관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네. 초록색, 빨간색 보입니다. 근데 특히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에서 집중 매집하고 있어요. 자, 수급도 이렇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가 해볼 만해요. 예, 여기 나오는 이 그래프의 종목은 아니고요.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새 판을 짜는 한국 증시의 최적합주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끝까지 케어하면서 수익을 내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예. 꼭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